안녕하세요. 오늘은 턱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술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시술 후 주의사항에 적어두었다가 고객님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필히 시술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인데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미용병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용 시장이 커진 만큼 이제 미용에 첫발을 딛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미용 시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개업할 수는 없겠죠. 기존에 있던 미용병원에 고용이 돼서 월급쟁이 의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페이닥터라고 부릅니다. 이 페이닥터에게 처음으로 하게 해주는 이 시술이 바로 턱보톡스입니다. 대표 원장님 입장에서 페이닥터가 사고를 안 칠 것 같은 그런 부담 없는 시술이 바로 턱보톡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턱보톡스도 의외로 컴플레인이 많은 부위인데요. 그 이유가 시술 전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 많아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볼 꺼짐이 있을 수도 있고, 볼 처짐이 있을 수도 있고, 사탕불이 있을 수도 있고, 내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에 비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그런 거 없었는데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대개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그런 시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시술은 없어져야죠.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실 분들은 미리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작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효과 없어요입니다. 볼살이 많은 분들은 볼살에 가려서 여기 뒤에 있는 근육이 줄어들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효과가 좀 덜해 보일 수가 있죠. 그래도 시술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볼살이 많은 편인데요. 볼살이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뒤에 근육이라도 줄면 너무 땡큐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효과가 없는 분들이, 효과 없어 보이는 분들이 근육이 원래 많지가 않은 분들이에요. 큰 근육이 확 줄면 티가 많이 날 텐데 애초에 구강 구조가 턱이 좀 좁고 후퇴된 경우가 많은데 무는 힘이 약하고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 근육 발달이 애초에 별로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굴이 갸름하면 갸름할수록 미인이죠. 그래서 감수하고 맞습니다. 전후 차이는 적지만 줄어들면 좋은 거죠. 두 번째로 볼 꺼짐, 요 앞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서 못 맞는 분도 계십니다. 저처럼 살부자는 이제 걱정이 없이 맞습니다. 자, 근육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 뒤쪽에서 이제 볼 꺼짐은 이쪽에서 꺼지는 거예요. 근데 왜 뒤가 줄어들었는데 앞이 꺼져 보이냐? 어떻게 보면 진짜 꺼뜨리는 것도 약간은 있지만 어떤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다 꺼져 보이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상대주의자이기 때문에 맞으셨던 분들이 이제 볼 꺼짐을 컴플레인 하시면 저는 그걸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꺼져 보이냐 안 보이냐 진짜 꺼졌냐 아니냐 이런 논쟁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볼 꺼짐이 있으신 분들은 볼의 필요를 좀 약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아무 부담 없이 턱보톡스를 맞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볼 처짐. 여러 번 맞으셨던 분들이 조금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좀 살이 많은 사람들이 좀 문제예요. 원인이 뭐냐? 어떤 관점에서는 피부를 보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얼굴을 싸고 있던 이 보자기의 내용물이 이제 근육이죠. 줄어드니까 보자기가 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도 있는데요. 저는 주 원인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보톡스 맞기 전에는 여기에 살이 있고 여기에 근육이 있어서 원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이 줄어들면 얘만 남잖아요. 그럼 얘가 단독으로 남았을 때는 조금 처져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저는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보톡스가 이 살을 처지게 만드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처져 보이는 것 뿐이다. 실제로 처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탕볼. 사각 얼굴이 이제 갸름해지려고 맞았는데 오히려 이를 물 때마다 이렇게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보통 1, 2주 사이에 잘 오시는데 요게 미리 설명 안 드리면 환자분들이 멱살 잡으러 이렇게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근육이 원래 좀 많이 컸던 분들이 주로 생기세요. 잘 생기지는 않는데 근육이 큰데 처음 맞거나 또 오랜만에 맞거나 하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제일 크고 힘센 덩어리가 늦게 줄어서 생겨요. 조금 그런 거는 저절로 좋아지고요. 눈에 띌 정도가 되면 그 부위에 조금 더 맞으면 돼요. 안 맞아도 사실은 원래 좀 사라지긴 하고요.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저절로 사라지고 조금 더 맞으면 된다. 그리고 근육이 많이 줄어들면 그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이제 안녕입니다. 자, 이제 얼굴의 비대칭 말씀드릴게요. 보톡스 맞고 얼굴이 비대칭이 됐어요 라는 컴플레인이 가끔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대개는 보톡스를 맞으면 그나마 대칭이 됩니다. 얼굴 가운데에서부터 얼굴 양쪽 끝까지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5에서 10m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한쪽이 되게 넓고 한쪽은 좁아요. 원래 비대칭이에요. 근데 넓은 쪽이 주로 근육도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나서 근육이 양쪽이 다 줄면 근육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근육에 의한 비대칭은 거의 없고 얼굴 뼈에 의한 비대칭만 남게 돼요. 그런데 거울 잘 안 보는 남자분들도 있고 그렇죠. 평소에 내가 비대칭인지 모르다가 어느 날 비대칭인 걸 알았는데 최근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이거 뭐야? 이거 보톡스 때문에 비대칭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톡스는 비대칭이 있더라도 주로 개선을 해주지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즘은 뭐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성은 그렇게 쉽게 오지가 않아요. 1000명에 1명 정도 올까 말까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주 보톡스를 맞아도 내성이 안 오는 분도 있고 몇 번밖에 안 맞았는데 생기는 분도 있어요. 약간 운이에요. 물론 보톡스를 맞은 양과 횟수에 비례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거 내성이 걱정돼서 보톡스를 안 맞는 건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내성이 걱정돼서 안 맞아가지고 보톡스를 주름이 생기나 보톡스 내성이 생겨서 주름이 생기나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률은 1000분의 1이니까요. 이상이고요. 턱보톡스를 맞기 전에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은 내용이에요. 턱보톡스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다 감수할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있지만 미리 알고 맞으면 다 감수할 만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턱 보톡스 시술에 관심 있는 지인들 계시면 추천을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